근본적으로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민주화 이후에 독립운동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지속적으로 독립기념관 전시 자체에 대한 비판적 논의가 진행되었고 동서냉전 해체나 남북유엔 가입, 동시유엔 가입, 국방정책 실시 같은 남북관계가 달라진 여러가지 환경이 외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전시 내러티브 골격이 달라졌습니다. 이 달라진 골격의 내용은 표 1에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36페이지에 넘어가서 네 번째 줄. 전시의 골격은 2차 교체 및 교환 작업 시기부터 결의와 나라라는 코드를 중심으로 스토리텔링의 흐름에 기반한 전시관 구성으로 전환되었습니다. 2차 시기 전체 교체 및 교환 작업의 컨셉은 독립, 그 하나됨의 강동이었고 현재 진행 중인 3차 시기 작업의 컨셉은 평화, 공감입니다. 3차 시기 컨셉에 대해서 독립기념관은 그것이 한국 독립운동의 가치를 기존 우리 민족만의 독립운동이 아니라 제국주의 침략으로부터 인류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고자 전개한 세계 보편주의적인 인도주의 평화주의 운동이었다. 이런 거를 밝히고 있는데요. 그래서 마치 보면은 그런 세계적인 연대 이런 게 추가돼서 굉장히 이런 문제를 교환한 것처럼 보이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주목하는 거는 결의와 나라로 코드화되고 있는 이 내용을 그렇지 않다라는 입장인데요. 2차 교체 작업 이후에 상설 전시관의 스토리텔링 흐름이 결의에서 시작을 하고는 있지만 여기서 결의는 식민을 겪어야 했던 민족 전체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수렴됩니다. 건립 초기의 전시 구성에서도 그랬지만 상설 전시 전체의 결론 부분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새나라, 새로운 나라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관부터 5관까지 시간적 흐름에 따라 전개되어 온 식민과 독립에 대한 이해를 최종적으로 수렴하는 것이 결국 국가라는 형태고 그건 당연히 현재 우리가 속해 있는 국가인 대한민국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분단 국가가 민족을 온전히 대표한다고 믿는 기억화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관에서부터 5관까지 독립기념관은 방대한 자료와 대규모 전시공간을 활용해서 식민 당시의 상황이나 독립운동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대한민국이라는 분단국가의 이데올로기에 이반되는 가치를 지향했던 내용들은 대부분 지워져 있습니다. 독립운동의 한 줄기였던 사회주의자들의 활동은 신간을 설명하는 패널이나 이런 데서 잠시 등장하고 30년대 항일운동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일부 언급되고 있을 뿐 그 외에는 사회주의라는 언급이 없이 항일활동, 독립기지 건설 등의 표현으로만 제시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6관이 교체가 되면서 독립운동 과정에서 사회주의가 결합되고 사회주의적 지향 속에서 경제운동을 전개했던 조선공산당 활동 내용을 기술하고 있었던 이전의 전시 파트가 아예 없어졌습니다. 가장 최근에 진행된 6관 전시 스토리텔링 변화를 꼼꼼히 보면은 3차로 진행될수록 현재의 대한민국이라는 성격을 강조하고 특히 상해 임시정부를 강조하면서 분단과 전쟁으로 이어진 독립 이후의 상황들에 대한 내용이 지워지거나 왜곡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차 교체 당시에 새나라 세우기라는 이름을 가졌던 6관은 3차 교체 이후에 새로운 나라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독립운동 이후 이전에 염원했던 독립국가를 만들려고 했던 시도들이 있었다는 의미가 대한민국이라는 새로운 나라 그리고 그 나라의 기원인 상해 인정만을 부각하고 강조하는 의미로 변환된 것을 보여줍니다. 아래 표 2와 3은 각각 3차 교체 작업의 전과 후 6관의 전시에서 광복 시점과 그 후 대한민국이 수립이 되는 시점을 개발한 전시 패널 내용을 적은 것입니다. 이 밑줄 친 내용은 정확하게 새나라 세우기와 새로운 나라라는 6관의 이름 변화가 의미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패널의 내용은 광복이 국내외에서 활동하던 독립운동의 결과라는 것을 동일하게 밝히고 있지만 그 돌아오는 이들에 대한 내용은 독립운동가들에서 임시정부만으로 초점화됩니다. 나아가 돌아온 독립운동가들이 자주독립국가를 실현에 도모했지만 신탁지 등의 결정과 부침을 겪었다는 내용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런 서술 방식은 3차 전시 교체 및 보완 작업의 기획이 식민과 독립의 기억들을 임시정부 중심으로 기억화하는 지우기와 외교국을 통해서 분단국가주의적인 이해 방식을 만드는 것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되면 아직 3차 작업이 진행되지 않은 5관의 전시 내러티브 역시 이미 작업이 완료된 6관의 방식에 의해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한 서사관계 속에 포획되게 됩니다.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 여러 독립운동 세력의 분당 투쟁 내용을 다룬 5관이 상해 인정 외에도 만주, 연해주, 미주 등지에 있는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고 했던 많은 활동들을 보여주고는 있는데 현재 이어지는 6관 새로운 나라에서는 3.1운동의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의 주인으로 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고 임시의정원 등의 운영 등 민주공화제를 바탕으로 하는 정부를 운영했다는 점. 그래서 상해 인정의 정토성에 따라서
광복 후의 새로운 나라 대한민국이 수립되었다. 이렇게 딱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6관 앞에 있는 이 5관의 전체 서사를 묶어서 정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전시관인데, 이렇게 되면은 임정동론을 부각하면서 다른 독립운동들을 객차적으로 하위화시키는 전형적인 서사의 왜곡을 나타내게 된다는 거죠. 결국 6관이 사회 임정의 임정복통론의 기준으로 전시가 구성되면서 사진 1에서 보이는 것처럼 광복, 되찾은 우리 땅, 대한민국 수립이라는 방식으로 독립 이후의 상황이 단순 맥락화되는 과정으로 이어집니다. 표 3에서 이미 보았듯이 달라진 6관의 서사에서는 독립의 결과가 분단이라는 상황과 분단국가의 수립으로 이어졌다는 것조차 제대로 보이지 않는 결론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임시정부는 국내로 환국하고 민중들로부터 환영받았으며 그들은 과도 정권 수립 추진을 위해 48년 재헌국회에서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한 것으로 식민과 독립의 전 과정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설전시가 어디에서도 일제 폐망 직전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던 건국동맹과 같은 움직임, 대한민국 수립 이전까지 45년부터 48년 사이에 있었던 건준이나 인민위원회 활동, 미군정의 통치나 그에 대한 저항, 분단국가 수립의 저항하면서 발생했던 4.3 여순과 같은 수많은 일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독립의 과정은 왜 분단으로 흐르고 귀결된 것인지도 5관에서 등장한 만주 지역의 항일 투쟁과 그 세력의 독립운동 이후의 행보, 독립기지를 건설하고 싸웠던 만주와 연해지 지역의 독립운동가와 코리안 디아스포라들은 그 이후에 어떻게 된 건지 전혀 알 수 없을 뿐더러 그렇다는 것을 조차 인식할 수 없는 서사 구조가 짜여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내용들이 이제 계속 진행되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없죠. 네,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그 4관의 평화놀이와 관련된 부분을 41쪽에 마지막 단락부터 보겠습니다. 3차 전시 교체 및 보완 작업 이후에는 이전에 지적된 2차 세계대전의 거시적 맥락을 담아내는 전시가 보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세계는 냉전적인 코드화를 통해 자본주의 진영의 세계사적 맥락만이 취사 선택되어 기억되었습니다. 아래 사진 4는 4관 평화놀이 영상의 사진 도시입니다. 사진 4에서 윗줄은 일어선 결에서 시작해서 3.1 만세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 연통제 등 임정의 국내 독립운동과 연계활동, 독립운동기지와 무장 독립투쟁으로 이어진 영상의 장면입니다. 아랫줄은 그런 독립운동의 활동이 세계와 함께 독립과 자유, 평화를 위해라는 문구와 함께 등장해 나타나고 연합군이 함께 싸우는 듯한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이어 태극기를 들고 거리에 나온 듯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광복을 암시하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곧 다시 찾은 나라 대한민국 만세라는 거대한 문구를 마지막으로 영상의 마무리를 장식합니다. 이 영상은 3차 전시 교체가 진행되고 있는 상설 전시관 6곳의 전시 내러티브를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 결에는 일제의 침략에 맞서 많은 민중이 3.1운동으로 대표되는 만세운동을 벌였다는 것을 시작해 그 후 노동, 여성, 학생, 농민, 형평운동 등으로 한반도 내부에서 독립운동을 이어갔다는 점, 3.1운동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고 상해 임정이 해외 독립운동에 중추적 역할을 했다는 점, 하단 세 번째 사진에서 나타나는 듯이 그렇게 독립운동을 수행하면서 함께한 세계는 미국, 영국, 중화민국이었다는 점, 그것을 통해 다시 찾은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서사가 이 영상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영상의 마지막 장면인 대한민국 만세는 식민과 독립의 모든 기억들을 대한민국으로 포획하려는 기의 의도를 강렬하게 보여줍니다. 이것은 결국 식민을 포함한 한반도 현대사에 대한 기억의 주체는 대한민국의 국민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대한민국만이 타당한 국가 권력이라는 것을 보여준 내러티브입니다. 독립기념관에서 식민 독립에 대한 기억들이 이렇게 분단국가주의적인 기억 방식으로 포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3차 전시 교체의 보완 작업을 통해 한 현황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은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식민과 독립의 기억을 영토화함으로써 식민 당시와 독립이 지향하던 것을 민족국가 것으로서의 민족국가를 왜곡시키는 효과를 낳습니다. 또한 분단 체제로 인해 결핍된 것으로서의 반쪽은 망각되고 분단된 현재를 과거와도 미래와도 연결지어 사유하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이에 따라 분단이 낳은 아픔, 현재의 삶에 저해하는 반평화적인 문제들에 대한 성찰 또한 진행되지 못하고 선진 대한민국의 일원이라는 국가주의적 자부심만이 기념관의 메시지로 정리되게 됩니다. 자, 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장에서는 다음 페이지에 44페이지에 세 번째 문단부터 읽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분단 체제와 분단 아비투스를 해체해야 할 필요성은 그것이 분단 폭력을 지속적으로 생산하면서
평화적으로 한반도에 거주한 사람들의 삶을 저해하고 억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직접적이고 구조적인 폭력의 작동을 분단시키는 것만으로는 이미 공고하는 분단 체제와 그것을 스스로 재생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분단 아비투스의 완화나 해체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것은 민주화 이후 한국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작동하는 분단 국가주의적 지역의 영토와 현황이 보여줍니다. 또한 직접적 폭력과 구조적 폭력의 지층 역할을 하는 문화적 폭력의 해체 작업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테두리를 전환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업의 사회적 테두리를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한국 사회가 민주화를 거쳤기 때문에 문화적 폭력을 중심으로 작동하는 분단 국가주의 새 버전이 탄생되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민주화는 국가 테러리즘적인 분단 국가주의 직접적 폭력 방식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여기에 위기를 느낀 국가 권력은 계속 분단 암시를 생산함으로써 국제적 분단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선택적 포섭을 시도합니다. 민주화로 인해 불안정해진 정치 권력을 국가를 통해 안정시키기 위한 기업화를 부단히 수행하면서 다시 분단 국가에서 허용될 수 있는 정치의 주체, 영역, 내용을 한정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역으로 그와 같은 기업의 국가 이념적 영토화에 제동을 걸고 탈영토화를 해나가기 위해서는 국가 권력을 흔들며 국가화된 정치의 틈을 만드는 정치의 사회화를 시도하며 제도화된 민주주의를 확장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87년 민주화 이후 한국 사회에서는 사회적 기억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과거사 진상규명운동이 진행되었습니다. 분단 국가가 국가 폭력을 휘두르며 억압했던 기억들을 호명하면서 진실을 밝히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활동이 지속되었습니다. 계속적인 기억 투쟁의 과정은 과거 분단 국가주의에 의해 포획되고 전유되었던 기억 방식을 사회화하려는 시도로 이어졌습니다. 4.3 평화기념관은 바로 그런 싸움의 결과물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시민의 권력을 통해 정치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해나가야 분단 국가주의가 포획해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영토화하려고 하는 기업화를 중단시키면서 분단 체제가 발생시키는 폭력의 삼각형을 저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기념관의 기업화 작업을 통해 정치 국가화를 시도하는 분단 국가주의의 기업 방식을 탈영토화하기 위해 기념관의 서사를 바꾸는 기업 투쟁과 시민 참여의 폭을 확장시키는 정치의 사회화가 시도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 기념관은 국가주의의 전유물이 아니라 성찰적이고 주체적인 시민성을 함양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기념관에 대한 탈국가를 시도하는 활동이 적극적으로 진행되어야만 교묘하고 세련된 방식으로 분단 국가주의를 지속하려는 기업의 전유에 대응하는 것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분단 국가주의에 전유되는 기업을 재준유하는 시도를 통해서 기업의 사회적 테두리를 바꾸고 사회적 관계 맺음의 방식을 전환하는 분단 아비투스의 해체를 모색하는 것입니다. 네. 아주 긴 발표였는데 여러분과 짧게 발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솔리 선생님의 문제의식은 기존의 분단 국가주의가 작동하는 방식이 주로 이제 그 독재 정권,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는 직접적인 폭력과 어떤 구조적인 폭력에 의거해 왔다면 오히려 민주화 시대 이후에는 문화적인 폭력이 강화되면서 그것이 굉장히 은밀하게 작동되는 어떤 시스템이 있고 그것을 위해 분단 트라우마와 아비투스를 굉장히 강화하는 역할을 해왔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그러면 그것이 이제 분단 문제와만 관련이 돼 있는 것 같지만 독립기념관을 살펴봤더니 이 식민의 문제 또한 식민과 분단이라고 하는 연장선 속에서 식민을 계속 얘기하고 독립의 어떤 저항성을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곧 상해 임정을 중심으로 하고 그것의 정통성을 현재 대한민국으로 끌고 오고자 하는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이것이 국가 이념적으로 영토화되고 있는 모습이 더욱더 강하게 보이고 그것 또한 그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반추하지 않는 이상 이 분단 국가주의에서 넘어설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그것을 극복하는 어떤 실천으로서 기념관의 서사를 바꾸는 기업투쟁과 시민 참여의 폭을 확장시키는 정치 사회화라고 하는 대안을 좀 제시를 해주셨거든요. 이 문제의식도 굉장히 누발적이고 굉장히 전향적이라고 하는 점에서 여러분들의 이제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유도하는 그런 발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이병태 선생님, 경희대 후마니타스 이병태 선생님 질문 받고 그다음에 청중에서 질문 받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